(1994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마구치 씨는 마을 사람들이 전원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묘하게도 마을 주민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부릅뜬 채로 죽어 있었다. 웃고 있다기보다는 강제로 웃겨줬다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야마구치 씨였지만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안도하고 말았다. 웃으면서 죽어버릴 정도로 두려움을 줄 무언가를 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4년 이집트에서 내부가 액체로 가득 찬 관이 발견되었다. 안에 들어있는 미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액체를 조심스럽게 제거해 나가자 곧 미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안에 있던 미라의 몸은 이미 완전히 건조된 상태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그 미라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뿐이다. 어느 빌딩에서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전시회 도중 다른 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그 빌딩은 전소되고 말았다. 현장을 보러 온 구경꾼들 중 빌딩 안에서 절규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신기하게도 사상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불탄 잔해 속에서 그 그림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아마도 살아있는 그림은 목숨을 다했을 것이다. Y시의 한 구역. 전봇대나 게시판 등 여러 곳에 실종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내용은 우에스기 하야토,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찾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평범한 전단지였으나 어느 날을 기점으로 전단지 위에 어린아이가 쓴 것 같은 글씨로 낙서가 덧붙여져 있었다. 찾지 말아주세요. 찾지 말아주세요. 찾지 말아주세요. 찾지 말아주세요. 찾지 말아주세요. 찾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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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마. 비디오 대여점의 진열장에서 제목조차 적혀있지 않은 검은 테이프 박스가 놓여있는 것을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칸막이용 더미일 뿐이지만 가끔 내부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절대로 그 내용물을 봐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물은 영상이 아니라 테이프의 제목을 뜻한다. 왜 보면 안 됐는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 1821년 일본 동북지역 태평양 연안에서 한 척의 요트가 발견되었다. 발견자가 내부를 수색한 결과 곳곳에 혈액이 묻어 있었다. 감식 결과 약 20명의 혈흔이 남아있었다고 기록되었다. 선내에서 발견된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마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고 작성 날짜는 2035년 6월 6일이었다고 한다. 독일 바이에른의 한 지방에는 소위 유령저택이라 불리는 집이 존재했다. 붉은 저택으로 불리던 그 저택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한밤중에 불길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1952년 구획 정리를 위해 철거 계획이 세워졌고 당시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공사는 무사히 종료되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다. 공사가 완료된 날짜로 저택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록만 장부에 남겨져 있었던 것이다. 1978년 대학생 등산 동아리의 7명이 후쿠시마현의 코마가타케로 향했다. 그러나 등산을 시작한 다음 날 그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기진맥진한 채로 하산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모두가 입을 모아 산속에서 엄청난 요괴와 마주쳤다며 말했다. 상황을 자세히 묻자 그것은 거대한 원숭이였다거나 커다란 뱀이었다는 등 제각각 엇갈린 증언을 했다. 결국 그 정체는 끝내 불명으로 남아있다. S현에 있던 하쿠레이 신사는 신비한 실종의 출구로 유명했다. 각지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반드시 이곳에서 발견되곤 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오키나와에서 사라졌던 여성이 하쿠레이 신사의 경내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현재 하쿠레이 신사는 철거되었고 그곳에서 사람이 나타나는 일도 사라졌다고 한다. 중국에 사는 장메이는 뛰어난 육감으로 유명했다. 어느 날 일본 TV 스태프가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위험하다고 느끼면 귓가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마치 벌레가 알려주는 것처럼요. 라고 대답했다. 참고로 장메이는 태어날 때부터 청력이 없는 청각장애인이었다.